미래다. 이은영TV의 이은영입니다.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습니다. 지금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.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또 풍성하게 잘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남은 연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좋은 시간 보내셔서 또 이제 내일부터 활기차게 10월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 오늘 저녁에 잘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, 트럼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일단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는지, 도대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알아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 조 바이든과 트럼프 현재 여론 흐름 어떤지,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,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선거가 11월 3일이잖아요.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이제 대중과의 접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. 트럼프 대통령이.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좀 잘 쓰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계속 구설수가 올랐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고 나니까 참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, 어쨌든 지금 최근에 선거운동을 굉장히 맹렬하게 하면서 대면 접촉, 대중과 접촉이 많았고, 그리고 특히 이제 참모들 중에 언론과 미디어를 담당하는 힉스 고문이라는 31세 여성 참모가 있어요. 근데 이 참모가 29일날 오하이오 TV 토론 때도 같이 갔었고, 그리고 다음 일정 미네소타 갈 때 에어포스 같이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힉스 고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검진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검사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이 난 거예요. 물론 검사 받을 때 다른 참모들도 받았고, 부통령도 받았고, 그 다음에 이방카 딸 내외 부부도 받았고, 아들도 받았고, 다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최종 확진 판정, 이 트럼프 부부만 지금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. 딸하고 아들하고 부통령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. 지금 트럼프가 양성 판정 나온 이후로 굉장히 언론에서 지금 미국에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 트럼프와 같은 생체 조건을 가진 사람의 사망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해요. 트럼프가 지금 74세고, 그 다음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. 지금 한 144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고령의 과체중인 경우 굉장히 좀 고위험군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어쨌든 지금 미국 내에 확진 판정 받은 사람 중에서 75세 이상 사망자는 4%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. 그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는 백악관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군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. 이송하는 과정에 트위터도 올리고, 트윗도 날리고, 그리고 또 영상도 방송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위험하다. 그리고 이제 지금 확진 판정 받자마자 산소 마스크를 꼈다 등등 해서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이 돌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빨리빨리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트럼프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얼굴이 약간 조금 초췌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. 잘 이겨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. 우리 아내도 잘 지내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영상이 언제 촬영한 건지 알 수 없다. 또 이렇게 또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.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백악관 일부에서도 지금 초기 상태보다는 48시간, 앞으로 48시간의 징후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봐야 할 상황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? 이런 의혹을 계속 지금 더 사람들에게 이제 유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, 어쨌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
아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, 근데 또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.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, 그 지난 29일 날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. 그 TV 토론 때 굉장히 트럼프가 공격적이고 굉장히 그 날선 그런 그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.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기까지 할 정도의 막 말 끼어들기 등등을 해가지고 좀 그 유권자들 볼 때는 좀 보기 좋게 평가는 안 받았을 것으로 보여졌는데, 역시나 그 여론조사 그 직후 1차 토론 직후에 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그 조 바이든이 한 7% 정도, 7%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지금 조사를 CNN과 CBS, CNBC 세 곳에서 했는데요. 트럼프가 41%, 조 바이든은 48%, 54%. 상당히 좀 조 바이든이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한 두 군데서 나왔고요. 그리고 CNN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더블 스코어, 28% 대 60%까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TV 토론 직후 조사들은 이제 조 바이든이 한 7에서 최대 한 거의 한 30%까지 앞서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는데, 그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. 라스무센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9월 9일과 10일, 그 다음에 13일과 15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2,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, 이 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가 1%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47대 46%로 조사 결과가 나타나서, 이거 혹시 또 트럼프가 이제 이 조사 결과에 또 나타나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이게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좀 자료를 좀 더 면밀히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트럼프가 이제 확진 판정에 걸린 거죠. 근데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 선거인단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선거인단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, 사실 유권자 투표에서 이겼어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지면은 대통령을 지는 그런 사례가 이미 엘고도 그랬고 힐러리 클린턴도 그랬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이 굉장히 중요하고, 이 선거인단이 경합 지역을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, 이게 더 거의 핵심적인 그 중요한 그 분석인데요. 현재 그 경합 지역이 한 6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있는데, 그 북부 지역은 그 러스트벨트라 그래서 그 쇠락한 공업지대, 트럼프가 여기서 예전에 굉장히 이제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, 현재 지금 그 나온 선거인단 확보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은 위스콘신, 미시간,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가 모두 다 5%포인트 차이로 그 조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계속 플로리다에서 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뺏겼었어요, 민주당에서. 그런데 지금 플로리다와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,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조 바이든이 오차 범위 이내에서 앞서는 흐름으로 나타나서 1.1%포인트, 0.5%포인트, 4.0%포인트 이렇게 오차 범위 이내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조 바이든이 박빙 우세라고 볼 수는 있는데, 이제 이 선거라는 거는 끝까지 가봐야지,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샤이 트럼프가 분명히 있을 거다. 이런 이제 계속 분석을 할 때 샤이 트럼프가 있다. 그래서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최근에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거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금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대통령, 특히 이제 코로나 방역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확진 판정에 걸렸고,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전부터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실패로 계속 민주당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공격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후에 확진자가 지금 트럼프 캠프 내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. 이 참모진들이 계속 확진자로 나오게 되는 순간
이 선거 캠프 자체도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지만 지지자들도 굉장하게 심리적인 혼란에 빠져들게 될 수 있거든요. 일각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트럼프 확진 판정이 뭔가 또 다른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백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선거 기간에서 그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국면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, 이런 그 좀 추측도 해보는데, 사실 지금 트럼프가 그 지금 초기에 맞았다고 하는 그 약이 렘데시비르라고 해서 그 이미 공인을 받은 백신이에요. 조금 약간 불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인을 받은 백신 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새로운 백신약을 가지고 돌아와서 선거전을 완전히 자기 주도화해서 만들 것이다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지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좀 위기에 처하면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래서 그 동정표가 막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과연 트럼프에게 이 동정표가 몰리게 될까?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거는 좀 어려워 보여요. 왜냐면은 이게 이제 방역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.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게 좀 재선까지 하게 이렇게 좀 재임 기간을 재선까지 해서 충분히 자기의 업적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약간 그런 문화가 좀 관행적으로 있었는데, 이번에는 좀 그게 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. 저는 약간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를 보면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.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그 굉장한 그 안 좋은 효과를 주는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빨리 좀 복귀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활기차게 선거 전에 임하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, 선거 기간. 그래서 지금 볼 때는 트럼프에게는 굉장한 악재가 일어났다.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좀 새로운 어떤 대화의 물꼬를 여는 방향의 분위기들이 좀 조성이 되는 듯한 흐름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그것이 트럼프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게 또 다시 이제 그냥 중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어서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복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빨리 코로나를 좀 이겨내시고 선거 전에 복귀하셔서 또 우리가 미국 국민들이,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미국 대선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, 이거 정말 너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, 저는 좀 전체적인 선거 전망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쪽으로 좀 우세하지 않을까, 약간 박빙 우세 쪽으로 지금 점을 쳐보고 있는데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예측해 보시죠. 그 결과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